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태원 씨의 책문,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이 책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과거 시험 마지막 단계였던 책문에 대한 건데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죠. 왕이 직접 국가 현안에 대해 딱 묻고 젊은 인재들이 답하는 건데요. 뭐랄까, 거의 국가 경영 전략 회의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전략회의 수준이라 상당히 치열했겠는데요. 맞습니다.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국가의 미래를 논했던 그런 기록들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 내용 중에서도 특히 13장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13장이요? 네, 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있는지 그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 세종시대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13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세종 임금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요? 법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관리들이 이를 악용해서 백성이 고통받는데 이 폐단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법의 경직성 또 공직기강 해이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세 명의 젊은 인재, 성산문, 신숙주, 이적형이 각자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져요. 아, 3명이요? 어떤 답변들이 나왔나요? 우선 성산문. 이분은 역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역사요? 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서 현실에 적용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라는 건 시대와 백성의 삶에 맞게 계속 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과거의 지혜를 중시한 접근이군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거에만 매몰되면 또 현실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산문도 단순히 과거를 베끼자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자는 의미였겠죠. 반면에 신숙주는 좀 달랐어요. 신숙주는 어떻게 봤는데요? 신숙주는 현재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아주 낮은 관리나 백성의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 직원까지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오, 소통이요? 그게 핵심이다. 네, 그래야 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진실된 소통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본 겁니다. 흥미롭네요. 특히 성산문과 신숙주,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렇죠. 절개의 상징인 성산문과 현실적인 유연함 때문에 숙주나물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신숙주. 네, 그 배경 차이, 그러니까 성산문은 지편전학자였고 신숙주는 외교나 행정 실무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런 게 답변에도 녹아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신숙주의 직원 주장, 사실 당시 권력 구조를 생각하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긴 해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석형은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석형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나요? 아주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깃털처럼 보잘것없는 의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깃털 같은 의견이요? 네,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해결에서부터 법의 완성이 시작된다. 아주 현장 중심적인 시각이죠. 와, 세 사람의 접근법이 정말 다 다르다르모. 성산문은 거시적인 역사, 신속주는 시스템으로서의 소통, 이석형은 미시적인 현장의 목소리. 네, 그쵸.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이 놀랍도록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 민생과 현실을 봐야 한다는 점, 열린 소통의 필요성, 또 디테일의 중요성까지. 이건 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할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과거 성공 사례를 분석할 건지 성산문, 팀원들의 솔직한 피드백 채널을 열 건지 신숙주, 아니면 놓치기 쉬운 작은 절차부터 점검할 건지 이석형,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보니 이런 직원의 중요성은 다른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는 광해군 때 일화도 정말 강렬했거든요. 임수경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광해군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란 일이 뭐냐 물었더니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나라의 경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건 답변이죠. 그만큼 이 책문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 때로는 이렇게 권력의 심장을 향한 아주 날선 비판과 대안 제시의 통로 역할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려 했던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네. 들어보니 책문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으려 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네요. 그렇죠.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이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데도 여전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께도요. 조선의 선비들처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른 말, 직언을 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얼마나 진솔하고 또 용기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당신의 주변은 어떤가요?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